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자 눈을 쉴 새 없이 깜빡이며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허위 외신 언론 대응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상황. 입이 마르는 듯 계속해서 혀로 입술을 쓸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형량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눈에 띄게 상기됐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징역 5년형을 받아든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조용히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자주 웃음을 터뜨리거나 변호인들과 잡담을 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번엔 재판부에 수차례 고개를 숙이곤 빠르게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백대현 재판장은 법정 소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선고가 끝난 뒤 방청석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1년 전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새벽부터 경호처가 동원됐습니다. 영장 집행이 무산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6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은 도합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고 지적하며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일주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도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란 사태 직후부터 자신을 수사하던 공수처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에는 수사권을 물고 늘어지더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5번이나 나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풀이 됐을 때는 공수처의 출구 전략이고 다시 수사권 있는 쪽으로 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니. 또 다른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당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해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궤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을 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의 다음 달 판결에서도 오늘 체포방해 사건 1심의 결론이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사형이 구형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좌우를 둘러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정을 살짝 넘긴 시각,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A4 10장 분량의 메모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호소형 계엄이 등장했습니다.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당시 야당, 현재 여당을 두고는 표현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이 쿠데타라는 특검의 공소 내용은 망상과 소설이라며 비꼬았습니다. 뭐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그러더니 발언 막판엔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하는 시도라도 했느냐면서 흥분해서 책상을 여러 차례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국보위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자신을 내란몰이의 피해자로 칭하면서 자신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피고인석에 앉고 중형까지 구형된 상황을 두고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9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래서